미국 대졸자들의 절반이 학위가 필요 없는 직종에서 저임금으로 일하고 있어 불안과 불만스러운 취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월 미 기존주택 판매가 3% 이상 반등하며 주택시장이 해빙되기 시작할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1억 3,100만 가구가 있으며 가구당 평균 10만 4,200달러씩 빚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버지니아주 민주당 상하원 의원들과 공화당 소속 주지사가 최저임금 15달러 인상안과 2년 예산안을 놓고 맞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정월 대보름을 맞아 워싱턴 DC 지역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어르신들에게 공경과 효의 마음을 전하는 떡국 나눔 행사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 대졸자들의 절반이나 학위가 필요 없는 직종에서 저임금으로 일하고 있어 불안과 불만스러운 취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이 같은 언더 임플로이먼트, 즉 불안과 불만스러운 취업자들은 조기에 고임금 직종으로 탈출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 첫 직장과 인턴십, 전공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막대한 학비를 들이고 학자 융자금 빚까지 짊어지고 대학문을 나서는 미국 대졸자들이 절반이나 출발을 잘못하는 바람에 상당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대졸자들의 절반을 넘는 52%는 졸업 1년 후 첫 직장에서 학사학위가 필요 없는 직종에서 낮은 임금으로 일하고 있어 언더임플로이먼트, 즉 불안정, 불만스러운 취업으로 분류되고 있다고 CBS 뉴스가 23일 보도했습니다. 대졸 학사학위를 요구하지 않는 채용이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대졸자들이 잘 알지 못하거나 급한 마음에 취업했다가 학사학위 없이도 일하는 직종에서 그만큼 낮은 임금을 받는 경우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CBS 뉴스는 전했습니다. 통상적으로 4년제 대학 졸업자들은 고졸자들보다 임금이 88%는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불안정 취업자들은 고졸자들보다 25%만 더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심지어 첫 직장부터 학사학위를 필요로 하지 않은 직종에서 낮은 임금을 받고 일하는 불안, 불만 취업자들은 86%나 졸업 후 10년 후에도 탈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첫 직장부터 잘못 출발했다가는 학사학위에 맞는 고임금 직종으로 바꾸기도 어려운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CBS 뉴스는 해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같은 언더임플로이먼트, 즉 불안정, 불만스러운 채용을 최대한 피하려면 서너 가지를 고려하고 준비해야 할 것으로 CBS 뉴스는 권고했습니다. 첫째,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인턴십을 하는 게 크게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턴십을 한 경력을 갖고 있는 대졸자들은 불안정, 불만스러운 취업을 할 위험을 50%나 줄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둘째, 전공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간호사의 경우 불안, 불만 취업하는 비율은 23%에 그친 반면 형사법 전공자는 68%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컴퓨터 과학, 공학, 수학, 금융, 회계 전공자들의 불안정한 취업률은 37%인데 비해 공공안전, 보안, 여가, 사회복지, 마케팅 등을 전공한 사람은 57%나 불안정, 불만스러운 취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셋째, 첫 직장부터 출발을 잘 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졸업 후 이른 시일 안에 취업을 못해 학사학위가 필요 없는 직종에서 낮은 임금을 받으며 취업할 경우 학사학위 이상 고학력자들이 일하는 고임금 직종으로 옮기기도 쉽지 않은 것으로 CBS 뉴스는 지적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미국에서 기존 주택 판매가 1월에 400만 채로 30% 이상 반등하며 주택시장이 해빙의 봄철 기지개를 펴기 시작할지 기대를 높이고 있습니다. 주택 모기지 이자율이 최근 다시 올라갔으나 지난해 10월에 비해 1%포인트 떨어지면서 주택 매물과 판매가 동시에 늘어나고 집값도 강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기존 주택 판매가 새해 1월에 소폭 증가세로 반등해 2023년 최악을 겪은 주택시장에 2024년 새해 벽두부터 해빙의 기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택 거래에서 80%를 차지하고 있는 기존 주택 판매는 1월에 연율로 400만 채를 기록했다고 전국 부동산인 협회가 발표했습니다. 이는 12월에 388만 채에 비해 3.1%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이래 지속되어온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반등한 것입니다. 팔려고 나온 주택 재고 물량은 101만 채로 전달보다 2% 늘어나 석 달 동안 공급할 수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주택 거래가 소폭 반등세로 돌아선 것은 주택 모기지 이자율이 하락세를 보인 데다가 올캐시, 현금을 내고 사는 비율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프레디맥이 집계한 주택 모기지 이자율은 30년 고정의 경우 2월 15일 현재 6.77%를 기록해 지난해 10월에 7.79%에 비해 1%포인트나 내렸습니다. 2월 말에 다시 7%대로 올랐으나 올해는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수요에 비해 매물이 부족해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1월에 판매된 주택가격은 37만 9,100달러로 전년 1월에 36만 800달러에 비해 5.1% 오른 수준을 보였습니다. 1월의 지역별 기존주택 판매 상황을 보면 동북부에선 48만 채가 팔려 전달과 같았으며 집값은 43만 4,300달러로 전년보다 10.1% 오른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서부에선 73만 채가 팔려 전달보다 4.3% 늘어났고 집값은 57만 2,100달러로 전년보다 6.3% 비싼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남부에선 184만 채가 판매돼 전달보다 4% 증가했고 집값은 34만 5,100달러로 전년보다 4.1% 오른 수준을 보였습니다. 중서부에선 95만 채가 팔려 전달보다 2.2% 늘어났으며 집값은 27만 1,700달러로 전년보다 7.6%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는 1억 3,100만 가구가 있는 것으로 2023년 말 현재 집계됐는데요. 이들 가계부채 총액이 17조 5,030억 달러로 가구당 평균 10만 4,200달러씩 빚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 소유자들은 평균 24만 4,500달러의 주택 모기지를 갖고 있고 학자 융자금은 4,300만 명이 평균 3만 3,700달러, 자동차 할부는 2만 8,000달러, 신용카드는 6,500달러씩 빚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가계부채를 집계하고 있는 뉴욕 연방은행 통계를 전문기관들이 분석한 결과 미국 가구들의 빚더미가 갈수록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2023년 말 현재 1억 3,143만 가구가 있는 것으로 연방 센서스는 집계하고 있습니다. 뉴욕 연방은행은 2023년 말 현재 미국의 가계부채 총액은 17조 5,030억 달러로 매분기마다 늘어나고 있다고 집계했습니다. 가계부채 총액을 전체 가구로 나누면 가구당 평균 10만 4,215달러씩 빚지고 있는 셈이라고 재정분석기관 디 어센트는 밝혔습니다. 가구당 평균 빚은 10만 4,200여 달러이지만 내 집 소유자들, 학자 융자금을 아직 다 갚지 못한 사람들, 자동차를 할부 금융으로 구입한 경우 신용카드 사용자들별로 빚더미 규모가 크게 달라집니다. 가계부채 가운데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주택모기지 총액은 2023년 말 현재 12조 2,520억 달러나 되고 있습니다. 내 집 소유자들은 가구당 평균 주택모기지로 24만 4,418달러를 갖고 있는 것으로 디 어센트는 계산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내 집 수요율은 65.7%로 전체 가구 가운데 8,635만 가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들 중에 40%인 3,454만 가구는 모기지를 페이오프했거나 아예 현금으로 사서 모기지를 현재 한 푼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기에 전체 가구의 34.3%인 4,500만 가구는 세대로 사는 세입자들로 월 모기지 상환 대신에 렌트비를 내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한 미국민들은 1조 6,070억 달러를 빚지고 있어 대당 2만 3,792달러씩의 부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학자 융자금을 받은 미국민들은 4,300만여 명이 1조 6,010억 달러를 빚지고 있어 1인당 3만 3,654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래 들어 급증하고 있는 신용카드 사용 총액은 지난해 2분기부터 1조 달러를 넘어서기 시작해 2023년 말 현재 1조 1,290억 달러로 카드당 6,500달러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민들의 13%인 4,300만 명은 의료비 빚을 갚지 못해 컬렉션에게까지 넘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민들은 이처럼 고물가 고금리 이중고에 여전히 시달리고 있는 데다가 소득이 늘어서가 아니라 신용카드 등으로 돈을 쓰고 있어 빚더미만 불어나는 바람에 체감 경기의 호재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버지니아의 주 상하원을 동시 장악한 민주당과 공화당 소속 주지사가 최저임금 15달러 인상안과 세금을 포함하는 2년 예산안을 놓고 맞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주 상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은 최저임금 15달러 인상안을 가결시켰는데요. 이에 영킨 주지사의 거부권 행사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지사의 감세안은 대부분 민주당에 의해 거부됐습니다. 공화당 소속 글렌 영킨 버지니아 주지사가 새로 주 상하원의 다수당이 된 민주당 장벽에 가로막히고 있음을 체감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 상하원 다수당을 동시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은 현재 시간당 12달러에서 2025년 1월 1일에는 13달러 50센트, 2026년 1월 1일에는 15달러로 올리는 법안을 가결시켰습니다. 철저한 당파에 따른 표결로 주 상원에선 21대 19, 주 하원에선 51대 49로 의석수만큼의 차이로 승인해 글렌 영킨 주지사에게 보냈습니다. 글렌 영킨 주지사는 중소업체를 비롯한 주내 사업체들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를 표시해왔기 때문에 수정 제한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글렌 영킨 주지사는 오는 7월 1일부터 사용되는 2년 예산안에서 감세 조치와 예산 증액 방안을 지난해 12월 제시했으나 상당 부분 민주당 주 상하원에서 일축당했습니다. 7월 1일부터 사용하는 2년 예산안은 버지니아주 상원에서 38대 2, 주 하원에서 75대 24로 가결됐는데 공화당 의원들이 대거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영킨 주지사는 버지니아의 소득세율은 최저치 2%에서 1.75%로 최고치는 5.75%에서 5.1%로 내리자고 제안했으나 민주당 주상하원의 예산안에서는 모두 개인 소득세율 인하가 빠졌습니다. 영킨 주지사가 이를 대체할 판매세를 4.3%에서 5.2%로 올리는 방안은 일단 제외됐으나 디지털 서비스에 대해 과세한다는 방안은 광범위한 지지를 받았습니다. 민주당 주상하원은 다만 이번에는 제외하되 내년에 다시 감세안을 제고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버지니아에서도 앞으로는 음악을 다운로드 받을 때에 음반을 살 때와 같이 세금을 내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반면 예산 지출에서는 공화당 주지사의 희망보다 민주당 주상하원이 더 올려잡았습니다.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에 투입할 교육 예산으로 학생 1인당 주지사는 8,260달러로 올리자고 제안했으나 주 하원안은 8,702달러, 주 상원안은 9,017달러로 차이를 보여 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사 봉급과 주 공무원 봉급에 대해 주 상하원은 매년 3% 인상을 채택해 주지사의 1%포인트씩 3번, 모두 3%포인트 보너스 지급과는 차이를 보였습니다. 워싱턴 DC 지역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한국의 고유 명절마다 어르신들을 찾아 공경의 마음을 표해왔는데요. 정월 대보름에도 어르신들을 모시고 공경과 효의 마음을 전하는 떡국 나눔 행사를 열었습니다. 주최 측은 작은 시작이라도 좋은 전통은 세대를 아울러 함께하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모범 사례로 남고 싶다고 취지를 밝혔습니다. 안혜린 기자입니다. 자신만의 문화와 민족성을 끝까지 지키면서 함께 그리고 또 따로 이민 세계를 이뤄가는 다민족 사회 미국. 머나먼 타국살이 이곳에서도 정월 대보름을 맞이해 어르신들을 모시고 함께 떡국을 나누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정월 대보름이라서 우리 통합노인에서 오늘 떡국 잔치를 합니다. 지금 노인애들이 아주 걷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휠체어를 타고 다니고 때로는 그런 사람들이 고독사를 갖다가 당할지도 모르니까 우리 동포 사회 내에서 경로사상을 고치는 점에서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날 평소 주변에 덕을 끼치는 어르신으로 많은 존경을 받아왔던 이태궁 어르신의 감사장 전달도 있었습니다. 감사장 이태용 모범이 되었기에 감사장을 드립니다. 이날 행사는 각 지역 노인 아파트, 애난데일, 라구드, 알링톤 지역 등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시니까 남은 인생을 참 보람되게 건강하게 사는데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행사는 김영돈 목사님의 기도로 맛있는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과거 한인사회를 일궈내는데 젊음을 바치며 이 땅에서 이민 1세대의 역할을 충실히 해왔던 참석자들은 이날 행사에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노인에서 경로사상 국을 해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광고를 보고 왔다면서 서로 반갑게 인사하고 근황을 물으며 새로운 인연들을 만들어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고를 보고 부정파트를 떡자들을 한다고 얘기했길래 제가 오늘 초청도 받지 않지만 제가 이렇게 무조건 왔습니다. 여러분들 오래오래 사시고 건강하시고 우리 한인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날 행사는 구 낙원식당에서 새로운 오너십으로 바꾼 매드포 그릴에서 열렸으며 매드포 그릴은 어르신들을 위한 정성스러운 떡을 준비해 행사에 함께했습니다. 다음번 행사에는 더 다양한 연령층과 이민 2세, 3세들도 이민 1세들과 함께하는 경로 사상과 효의 전통을 계승하는 행사가 되길 부탁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